안녕하세요. 캡스톤 프로젝트 실무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제작한 노션 템플릿을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노션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제가 만든 템플릿이고요. 업무용으로 만들었긴 하지만 응용에 따라서 개인 업무관리나 프리랜서 업무관리로도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놓은 노션 템플릿이니까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위 세션에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 공지사항 세션 같은 경우에는 이 노션 페이지를 만약에 워크스페이스 용도로 회사에서 협업 툴 형태로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멤버들에게 공유를 할 수 있을 법한 내용들을 적어 놓으시면 되는 항목입니다. 물론 필요가 없다면 삭제하셔도 무방해요. 그 하단에는 조직도, 협력사, 자료실, 북마크 이렇게 총 4개의 샘플이 존재합니다. 모두 다 페이지 요소고요. 그리고 자료실과 북마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공간이니까 스킵을 하고 대신에 조직도와 협력사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직도 같은 경우 들어가서 보시면 총 3개의 데이터베이스 표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3개의 데이터베이스 표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 조직부서, 조직부서 상세 이렇게 총 3가지로 분류를 해놨고요. 구성원에는 당연히 우리 회사의 구성 인원들 리스트를 표기를 해놓는 곳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이름 옆에 멤버가 있잖아요. 이 멤버 같은 경우에는 협업 툴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 하나의 워크스페이스에 다양한 멤버들이 추가가 되는데 여기다가는 그 추가된 멤버들을 바로바로 등록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으신 분들은 삭제하셔도 됩니다. 그 외 내용들은 직급, 직책, 소속, 배정팀, 연락처, 이메일 필요한 내용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물론 필요한 속성도 더 추가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부서는 총 2가지로 나눠놨어요. 조직부서를 2가지로 나누는 이유는 부, 실, 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분류가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1단과 2단으로 구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고 기획실 내에 1팀, 2팀, 상품 개발팀 뭐 이런 게 있고 마케팅 부 내에 1팀, 2팀, 콘텐츠 미디어팀, 1팀, 2팀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분류를 해놓을 수 있도록 제가 작업을 쳐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총 2단계가 아니라 그냥 1단계로만 조직부서를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세만 남겨두고 위에 있는 조직부서를 삭제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협력사를 보도록 할게요. 협력사의 브랜드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이 브랜드가 어떤 부서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릴레이션을 걸어놨어요. 이 릴레이션은 당연히 조직부서 상세와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명에는 캡스톤 프로젝트라는 협력사의 담당자 이름과 휴대전화, 회사 전화, 메일 주소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다른 팀한테 혹은 다른 팀이 이러한 협력사와 커뮤니케이션을 새롭게 하고 싶을 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해당 브랜드가 어떤 업무를 보고 어떤 관계로 맺어졌는지 추가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료실하고 북마크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메인 페이지에는 총 4개의 데이터베이스 표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회의록, 업무 보고, 프로젝트 상세 이렇게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일단 회의록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회의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하겠죠. 하나만 새롭게 생성을 해볼게요. 7월 1일에 아니다 오늘자로 해놓고 악성 재고 관련 회의라고 표기를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클릭해주세요를 딱 클릭을 하면 아이콘이 자동으로 뜨고요. 참석 인원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참여 부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자동으로 추가가 되니까요.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 업무보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고서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파일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확인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담당 인원이 있고 컨펌 인원이 있죠. 담당 인원 같은 경우에는 보고를 하는 사람이 될 거고요. 그리고 컨펌 인원은 이 보고서를 받고 컨펌을 해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모두 데이터베이스 연결은 구성 인원, 앞서 보셨던 조직도에 있었던 구성 인원 데이터베이스에서 끌어오도록 설정을 했고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컨펌을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체크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 분류도 기획 내용과 결과 보고 이렇게 2개로 나눠놨으니까 필요하신 만큼 내용을 추가하시거나 속성값을 추가로 더 입력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상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프로젝트에는 메인 프로젝트 이름을 적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보였던 신제품 아이템 론칭 회의 있잖아요. 이거를 좀 응용을 해볼게요.
신제품 론칭 아이템 이렇게 해놓고 참여 인원, 이 참여 인원은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원들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완료 여부 있잖아요. 이 완료 여부는 일단은 무시를 해주세요. 해당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참여 인원까지 입력을 한 다음에 열기 눌러서 페이지 전체 보기로 넘어가 줄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클릭하세요로 템플릿을 적용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 아까 전에 하단에 보셨던 프로젝트 상세 샘플이 링크 데이터베이스로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규 파일을 생성을 하게 되면 프로젝트는 당연히 신제품 론칭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에 딸려오도록 제가 세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업무 내용에는 폰 아이템 선정이라는 걸로 작업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열기 눌러서 담당 인원이 누구인지 체크를 해주시고 날짜는 종료일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클릭해 주세요. 딱 클릭하면은 아이콘이랑 완료 기준, 진행 상태가 자동적으로 매칭이 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완료 기준이랑 진행 상태, 진행 상황이 있는데 이 진행 상태, 완료 기준은 건드리지 마시고요. 진행 상황도 건드리지 마세요. 진행 상태만 숫자를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진행 상황에 있는 프로그레스 바가 채워지게 됩니다. 요거를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작성이 다 되었다면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범위가 지정되어서 진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메인 프로젝트 안에 다양한 상세 프로젝트 업무 내용들을 쭉 리스팅을 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해당 프로젝트에 어떤 업무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든 프로젝트들의 상세한 내용들, 상세한 업무 내용들은 이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 쭉 리스팅이 되게 됩니다.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업무 리스트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용도로 바깥으로 빼놨는데 만약에 이게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 삭제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토글 창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숨겨주시면 됩니다. 절대 삭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아까 전에 보셨던 이 프로젝트 상세 샘플 이것과 동일한 거기 때문에 이 백링크 보이시죠? 이 백링크에 연결이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를 지우시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있는 메인을 지우게 되면은 전체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대시보드 메인 화면에 있는 프로젝트 상세는 지우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 외에 사용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의 업무에 맞게 조금씩 속성값을 추가한다거나 수정하거나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템플릿을 만들었고요. 제가 직접 사용을 해봤을 적에는 크게 어려움이나 막히는 부분들은 없었어요.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바로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업무 스타일이나 업무 내용에 맞게 조금씩 수정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크게 수정을 하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복잡하고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속성값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만 추가를 하셔서 사용을 하신다면 충분히 괜찮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캡스톤 프로젝트의 실무자입니다. 그리고 이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통해서 공유를 해드렸으니까요. 그 부분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ime and launch in 3, 2, 1, go.